계속 공부합시다. 집합. 공통수학 2 5단원이고 집합은 단원이 총 2개야. 집합이 무슨 뜻인지 5단원. 집합을 계산하자 6단원. 알겠지? 일단 인트로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내가 학생 시절에 중1 때 배웠어. 무슨 얘기냐? 네가 집중만 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지? 뭐 나 때 중1이 뭐 똑똑하겠어요? 갓 초딩 졸업한 애들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제발 이 단원에 대해서 쫄지 않고 접근하길 바래. 그래서 사실 집중을 잘하면 너무 쉬울 거고 이제 너가 조금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흐름이 끊기면 어려울 수도 있어. 알았지? 자, 일단 뭐를 집합이라고 하냐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을 거야. 그 기준을 만족하는, 기준을 충족한 애들이 있겠지.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색한데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거를 집합이라고 한다고.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꽂힌 것은 꽃의 모임. 그럼 여기 쭉 써놔가지고 여기다가 할미꽃, 개나리, 진달래 다 쓰면 되지. 그런 걸 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은 수학에서는 사실 큰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뭔가 숫자가 등장해야 수학일 것만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일단 말뜻은 기준이 확실하게 명확한 게 있을 거고, 다시 봐. 애매하게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은 기준이 다르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종류가 꽃인 거, 자연수인 거, 10보다 큰 자연수인 거 이런 식으로 써있는 기준이 명확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가 첫 번째 얘기고, 됐지?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모아놓을 거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쳐서 이 중괄호 안에다가 다 써놓을 거거든? 그 예를 들어 봐.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만약에 4보다 작은 자연수 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 이거 기준 명확한 거 맞아? 전 세계 어떤 사람이 와도 반박할 수 없는 거 맞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집합의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애들이 이제 1하고 2하고 3이 있잖아. 걔네들을 그냥 1, 2, 3이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1, 2, 3을 쓴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다시 이 중괄호의 표현은 집합이라는 거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 집합 시작했다, 집합 끝났다 그 얘기야. 됐어? 그렇게 쓸 거다. 그 다음에 그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하나의 원소들, 얘네들을 이름을 원소라고 할 거고, 영어로는 뭐 이렇게 써. 영어 못하니까 물어보지 마. 얘를 원소라 그래. 그래서 집합의 규칙을 만족하는 것들, 그 목적어를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집합을 앞으로 우리가 A라고 부른다 치면 생각해봐. 1은 이 규칙을 만족하는 거고 5는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말을 길게 1은 A의 원소다. 졸라 길지. 그러니까 기호를 만들 거야. 1이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맞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다. 라는 뜻으로 알파벳 E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쓸 거야. 삼지창 마냥. 이 말 자체가 얘는 이 규칙을 만족하는 그 원소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야. 근데 예를 들어 4나 5 같은 거는 그런 규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쓰고 아니야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원소끼리의 포함관계다 그런 얘기야. 됐어? 다시 얘는 원소, 그 집합에 들어있을 수 있는 대상인 거고, 얘는 그게 들어있는 그 집합이라는 박스를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됐냐?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장을 얘기했어. 근데 그 문장의 기준이 전 세계 누가 와도 정확하긴 한데 그게 말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남자이면서 여자인 것은? 이런 거. 트랜스젠더 그러지 말고 그냥 없는 거잖아. 트젠도 바꿨으니까 지금은 하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뭔가 기준을 딱 잡았는데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은 자연수 없는 거잖아. 기준은 존나 정확한데 없잖아. 그러면 그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공집합이라 그래. 비어있다고 해서. 그리고 공집합은 뭐라고 쓰냐면 동글뱅이를 쓴 다음에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읽을 때는 안혜인 읽어봐. 뭐라고 읽어? 파이가 아니고 피예요. 피라고 읽어. 근데 이제 학교 가서 피라고 하면 저 새끼 관종이라고 널 싫어할 거야.
그냥 못 읽는 척 하면 돼. 그냥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돼. 알았지? 살면서 이거를 B라고 발음하는 사람을 수학과 전공생 말고 본 적이 없어. 그냥 공집합이다 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규칙을 만족하는 것들이 모여있다가 집합, 규칙을 만족하는 게 없으면 비어있는 공집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얘기할 거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표시는 1을 구부린다. 없으면 1을 구부린 다음에 짝대기를 그어준다. 됐지? 초딩도 공부하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면은 이게 1번이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됐지? 자, 지금부터 이런 걸 해봐. 내가 어떤 기준을 딱 정확하게 써가지고 원소를 쫙 쓰려고 봤더니 그 원소가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 지금은 3개밖에 없는데 그 원소를 일일이 다 쓰기가 너무 힘들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중괄호를 펼치고 중괄호를 닫은 다음에 숫자를 쭉 쓸 건데, 이렇게 쓰다가 한숨 푹 쉬면서 그냥 점점점점 100이라고 해도 되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정말 말 그대로 원소를 다 썼다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쓸 거야. 됐어? 근데 중등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래. 여기다가 문장을 적어버려. 그냥 아예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막 자연수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고 이하가 뭔 글자인지 모르는 초딩들만 아니면 이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기준을 만족하는 문장을 적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거. 그 짝대기 앞에다가 x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 규칙을 만족하는 x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말 그대로 얘를 조건을 썼다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할 거야. 다시 중괄호를 펼치고 여기에 막대기 바가 있어. 바라고 읽어. 바 뒤에 문장이 있어. 그 문장을 만족하는 얘네가 모여있는 집합이란 뜻이니까 x가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규칙을 만족하는 x가 모여있다. 그냥 그런 뜻이라고. 알겠지? 그럼 대답해봐. 만약에 집합 표현이 이렇게 써있대.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뭐야? 이 규칙을 만족하는 EX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란 뜻이야. 뭐예요? 2, 4, 6이죠. 정신 차려봐? 민준아? 이거를 만족하는 기준은 X가 1, 2, 3인 거지. 얘? X가 1, 2, 3일 때 얘네가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그럼 X가 1, 2, 3이니까 집합은 2, 4, 6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야. 설마 이거를 이렇게 주는 변태 새끼는 없긴 해. 근데 아무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됐지? 자,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도 있어. 뭐냐면 졸라 성의 없게 그냥 가방 하나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써.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벤다이어그램이라 그래. 내가 2년 전에 들은 병신 같은 인스타. 야, 그램은 수학에서 그램은 그림이란 뜻이야? 너네 히스토그램 기억나? 초등학교 때? 아유,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렇게 막 막대 그래프 이런 거 그러니까 수학에서 땡땡땡 그램이라고 하면은 그림이란 뜻이야. 그냥 벤 다이어 씨가 만든 그림이란 뜻이야. 아무 의미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알겠어? 제발 삽소리 하지 마. 이거 2명 아니야. 벤 씨랑 다이어 씨 아니야. 벤 다이어 1명이야. 알았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온갖 등신 같은 질문 다 얘기하는 중이다. 사람 1명이 벤 다이어야. 알겠지? 아무튼 그래. 여기는 너무 말이 길어서 다 정리하려고 하면 듣다가 지루해. 지금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문제나 풀자. 알겠지? 433번. 여긴 최대한 재밌게 해야 돼. 나 혼자 EBS처럼 하면 존나 재미없어 여기. 야, 집합이 된대. 기준이 뭐예요? 뭐를 집합이라 그래? 전 세계 누가 와도 기준이 확실한 걸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10보다 작은 짝수 누가 와도 2, 4, 6, 8, 10이야. 10은 안 되지. 2, 4, 6, 8. 6의 약수 1, 2, 3, 6이야. 얘들아, 여기 양의 약수가 왜 있냐면은 대학교 가면 음의 약수도 있어. 마이너스 1, 2, 3, 6도 약수야 원래. 근데 이제 혹시나
막 중학교 때 무슨 이상한 서적 같은 거 읽고 반박하는 쌉새끼가 있을까봐 써놓은 거야. 알겠지? 우리는 그냥 원래 약수라고 이해하면 돼. 1, 2, 3, 6. 키가 얼마나 큰데? 몰라요. 됐죠? 자, 다음. 436번. 빨리 답 내주세요. 7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 얘들아, 그럼 A의 원소가 누구야? 1하고 3하고 5만 되지. 7은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1 같은 건 A에 들어있다고 하는 건 맞지만 2 같은 건 A에 들어있지 않다고 이렇게 써야겠지. 그렇게 잘 서술한 게 누구냐 이 얘기죠. 누구세요? 2번이겠죠? 넘어갑니다. 자, 440번. 되게 건성으로 벤달그램으로 그렸대. 딱 보니까 4, 8, 12, 16이 들어있어. 그럼 이제 너가 이걸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번이 무슨 뜻이야?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x가 들어있다란 뜻인데 8의 약수는 1, 2, 4, 8인데 1 없고 2 없잖아. 안 되겠지. 봐주세요. 누구니? 5번 4의 배수인데 20보단 작아야 되겠지. 22는 안 되니까. 알겠어? 한마디만 여기 있는 이 막대기 뭐라고 읽는다고? 안전바 할 때 바라고 읽는 거야. 근데 정말 읽을 때 x 바 x는 이렇게 읽으면 돼. 실제로. 알겠지? 자, 다음. 오늘 단원 2개 할 거야, 얘들아. 자, 43번.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 유한집합. 빼 반대말은 뭘까? 무한집합이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뭘까요? 원소를 쓰다 보니까 원소가 끝도 없이 계속 가서 원소 개수가 무한개인 걸 무한집합이라고 하겠지. 원소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몇 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겠지. 됐어? 그럼 여기 봐봐. 칠판 봐, 칠판 봐. x 봐. x는 대답해봐.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개수가 졸라 많긴 하지만 유한개긴 하겠지? 구간은 이쁘장하긴 한데 그 안에 실수는 무한개 있겠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 봐봐. 만약에 대답해봐봐. 야, 이렇게 써있어. 이거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공집합이잖아.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잖아. 원소가 없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0개지. 0개라고 네가 말했지? 유한집합이지. 알겠어?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으면 유한이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당연한 거지? 맞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유한집합인 거 고르래. 골라주세요. 1번 돼, 안 돼? 2번 돼, 안 돼? 3번 돼, 안 돼? 왜 돼요? 공집합이니까요. 빵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4번 돼, 안 돼? 좀 많긴 한데 있긴 있겠죠. 5번은 말이 안 되죠. 넘어간다. 446번. 자, 이제 처음 보는 기호가 나오는데, 자, A가 있고 그 앞에 N 소문자로 쓴 다음에 괄호가 쳐 있으면 이거는 줄임말이야. 뭐 이거 뭐 이런 뜻이야. A의 원소가 몇 개냐 뭐 그런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A의 원소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NA라고 써 있는 거는 원소가 4개니까 4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질문. 4개라고 써야 돼? 4라고 써야 돼? 그냥 숫자 4라고만 쓰는 거야?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고 감점 당합니다. 실제로 진짜. 알겠지? 너네 잠깐 재밌는 얘기하면은 요거의 두 근을 뭐라고 불러? 그거 실제로 니네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 감점 당해 원래. 정확하게 얘 또는 얘라고 써야 돼. 근데 너네 선생들이 착해갖고 안 깎고 있는 거야. 저기 대치동 반포에 저 중학생들 이거 깎여갖고 난리도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런 거 4개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무튼 그러면 46번의 A 집합의 원소는 몇 개입니까? 2개 맞아요? 2개 맞아요? 그러니까 2지. 근데 왜 2개야? 저거 3차 방정식인데?
이거 되게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의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주희야 몇 개야? 틀려도 돼. 안 돼. 틀리면 안 돼, 새끼야. 2개야. 알겠지? 석인아, 내가 전쟁터에 나가긴 싫지만 나갔어. 근데 내가 무기를 2개 들고 있어. 근데 씨발 둘 다 칼이야. 둘 다 똑같은 칼이야. 질문? 나는 무기가 몇 개 있어? 응, 2개지. 똑같은 게 2개 있는 거야. 알겠어? 엄마가 요리하겠다고 당근 2개를 집었어. 엄마가 몇 개 갖고 있어? 2개야. 알겠어? 근데 종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볼 때도 1개라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그냥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 2개라고 해야 되고, 서로 다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1개라고 하는 거잖아. 됐지? 그럼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어떤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대. 근데 1이 여러 개 있어. 이럴 때는 1을 여러 개 쓰지 않고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냥 1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이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근이 뭐냐면 0하고 1하고 1인 거야. 1이 중근인 거니까. 근데 그거를 집합에다가 쓸 때는 1이 여러 개 있지만 한 번만 쓰는 거라고. 그런 과정을 생략해서 2개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2예요. 자, 이거 뭐게? 4개. 그럼 멋있게 할까? 왜 4개일까? 약수. 약수가 4개라서 4개지. 이해됐어? 나중에 문제 어려지면 이런 거 많이 나와. 요 분수 표현에서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8이랑 약분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K는 8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정답은 2하고 4하고 더해서 6인 거고요. 됐지? 자, 여기까지만 해보고 이제 다음 장 보세요, 여기. 안 어렵지? 솔직히 왜 배우나 싶지?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졸라 어려우니까 집중해봐. 자, 지금부터 배울 개념은 뭐냐면 부분집합이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해. 집합을 영어로 셋이라고 하고, 뭔가 너네 서브 이런 말 들어봤지? 서브가 보조한다, 부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봐. A에 원소가 만약에 1, 2, 3, 4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할 건데, 잠깐만. 귀찮아가지고 하나 줄일게. 됐지? 자, 뭐를 부분집합이라고 하냐면, 그 부분집합을 X라고 생각할 때 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얘네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돼. 알겠지? 다시 X의 원소를 뭐 1을 넣을 건지 3을 넣을 건지 뭐 여러 개를 넣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여기에 속해 있으면 된다고. 그런 걸 부분집합이라고 해. 알아들었죠? 자, 이런 관계일 때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걔를 기호를 뭐라고 쓸 거냐면 X가 A에 속해 있다 라고 할 거야. 소속돼 있다, 속해 있다. 그거를 또 옛날 코쟁이들은 영단어를 이렇게 얘기하겠지. 영어 못하면 미안하다. 나도 영어 못해. 근데 이게 왜냐면 이거를 다 영어 애들 그 옛날 코쟁이들이 만든 거니까 그런 걸 거 아니야. 자, C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속해 있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아까 전에 2를 구부려 있는 이거는 뭐랑 뭐의 관계였냐면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였어. 요 얘기는. 그럼 지금의 요 C를 구부린 거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야? 집합과 집합의 관계야. 알겠지? 그럼 생각해 볼게. 요 녀석의 부분집합 X는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야. 첫 번째, 원소가 1개인 경우. 두 번째, 원소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이해됐어? 됐지? 원소가 1개면 뭐가 있을까? 그냥 1만 있는 경우, 2만 있는 경우, 3만 있는 경우. 원소가 2개면 1, 2가 있는 경우, 1, 3이 있는 경우, 2, 3이 있는 경우. 원소가 3개 있으면 저거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잘 들어봐.
이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너네한테 이해시킬 때 내가 실제로 중딩들한테 쓰는 방식인데 이 냉장고 속에 재료가 이렇게 있다고 봐. 알겠지? 응? 냉장고가 됐든 뭐 음식 재료라고 봐. 이 음식 재료를 꺼내서 네가 찌개를 끓일 거야. 됐지? 양서빈, 당근 좋아해? 대체로 당근 싫어하죠. 오이 좋아해? 오이 싫어해. 또 뭐 싫어하지? 브로콜리 좋아해? 저 가지 싫어해요. 나도 가지 존나 싫어해. 야, 그럼 봐봐. 내가 반찬을 만들어 먹을 거거든? 여기가 가지, 당근, 뭐 연근, 이지랄이라고 쳐봐.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죠. 그러면 내가 얘를 꺼내가지고 만들 건데 피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안 꺼내는 것도 내 선택이잖아. 그래서 공집합도 항상 부분집합이야. 생각해봐. 한 개를 꺼내겠다는 나의 선택, 두 개를 꺼내겠다는 나의 선택, 세 개를 꺼내겠다는 나의 선택. 다 존나 맛없으니까 안 먹겠다는 것도 나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얘도 항상 부분집합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할 때는 원소가 얘네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공집합은 1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항상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간에 항상 얘는 부분집합이야. 아무것도 안 꺼내면 되니까. 이해됐어? 대답해볼게. 부분집합 몇 개야? 빨리 세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개지. 맞잖아. 나 집에 갈래. 아저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요? 됐어? 됐어? 자, 당신들 순열조합 배웠나? 순열조합 배웠나?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준우야, 우리가 이거가 세 가지인 건 사실 눈이 있으니까 알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냉장고 속 재료 중에 하나만 꺼내서 나의 밥을 지어 먹는 경우의 수 3개 중에 하나 고르기. 그렇잖아. 저 중에 하나 고르시잖아. 그럼 얘는 뭐야? 3C2겠지. 그럼 얘는 3개 중에 3개 다 고르는 거지. 얘는 3개 중에 아무것도 안 고르는 것도 공집합이지. 이거를 다 더해서 8인 거야. 이해됐어? 진짜 이해됐어?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자, 장바구니를 펼쳤어. 칠판을 봐, 새끼들아. 이건 이해하면 뭐 공부할 게 없어요. 장바구니 펼쳤어.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야. 자, 게임할게. 1을 넣을까 말까? 던질까 말까 하는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지. 얘는 뭐야? 2를 넣을까 말까? 2가지지. 얘는 3을 넣을까 말까? 2가지지.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선택이 이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8이지. 이해됐어? 그럼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세제곱이야. 대답해. 몇 개야? 2의 4제곱이야. 대답해. 1부터 11까지 있대. 부분집합 몇 개야? 2의 11제곱이야. 이해됐어? 이유 알겠어 진짜? 너네 이래 안 까먹어?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 자, 봐요. A가 1, 2, 3, 4, 5, 6, 7, 8이 있대요. 자, 이거에 부분집합 중에서 2는 반드시 포함, 4는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규칙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생각해봐. 냉장고에 재료가 8개 있거든? 응? 2는 돈가스야. 이건 씨발 무조건 먹어야 돼. 4는 못 먹겠어 도저히 라고 한 상태에서 네가 장바구니를 꾸리는 거야. 그러면 일단 2는 무조건 넣어놓고 생각하고 4는 음식 취급도 안 하겠지. 그럼 이제 너가 결정할 건 뭐야? 1을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몇 가지예요? 6번 결정하겠죠? 정답 2의 6제곱.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막 RPM 위에 보면 이상하게 써 있어. 반드시 포함하는 개수를 빼고 뭐 얘를 빼고 하지 마. 이렇게 봐. 어차피 얘는 이미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할 거고 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의 결정은 1을 넣을까 말까 3을 넣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2가지가 6번 붙으니까 이게 6제곱이겠지. 이해됐어요? 진짜?
잠깐 순서를 바꿔서 문제부터 풀게. 어디로 오냐면 468번이고 이제 이 단어 하나만 새로 공부하시면 돼요. 진 부분집합. 이거는 리얼 부분집합이란 뜻이야. 진짜. 대신 봐봐. 얘들아 1, 2의 부분집합을 다 쓰면은 공집합 1만 들어있는 거 2만 들어있는 거 다 들어있는 것도 되잖아. 4개 맞지?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일부여야 되는데 요 녀석의 일부가 얘다라고 하기가 어색한 거야. 그래서 진 부분집합은 뭐냐면 전체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본인하고 똑같은 거 하나 제외한 나머지를 진 부분집합이라 그래. 됐지? 그러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1을 뺀 거가 되겠죠? 됐나?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개이려면 A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7개가 있기 때문에 2의 7제곱이 없겠지. 그러면 B의 진 부분집합이 63개면 부분집합은 본인하고 똑같은 거 더해가지고 64개였을 거 아니야. 그러려면 원소가 몇 개였어야 돼? 6개였었겠지. 7 빼기 6은 1이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472번. 안 배운 건 없거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거를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봐봐. A는 14의 약수래. 그러면 1, 2, 7, 14겠네. 그러면서 X가 A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말뜻은 X는 A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야. 그러면 X라는 집합을 구성하려면 너는 무조건 여기서만 쇼핑해야 돼. 1을 넣을지 7을 넣을지 이런 것만 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 X랑 A랑 똑같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2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뽑아가지고 만드는 집합이 X인데 일단 2는 있다 그랬고 그럼 이제 내 선택은 1하고 7하고 14를 넣을까 말까만 고민할 건데 그럼 나는 2의 세제곱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는 엄마 나 다 먹을래 하는 것도 있겠지. 그래 버리면 A랑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은 제외하셔야겠죠. 알겠어요? 이해됐어? 이게 들어서 이해가 안 될 건 없는데 그런 생각을 너가 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집합은 사실 방심할 게 없고 뭐가 어렵냐면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네가 생각하기가 힘들어. 여기는 상당히 논리적인 과목이야. 논리적이고 문장을 이해해야 되고 계산할 게 없어. 그러니까 개념어를 잘 들어야 돼.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 알겠죠? 막 곱셈공식 마냥 네가 식을 하루 왼종일 쓴다고 될 게 아니야. 알겠지? 이런 걸 집합이라고 할 거고. 이해됐어? 그럼 또 해보자. 476번. 자, A 집합 풀어볼 수 있죠. 여기 있는 방정식이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X가 들어있는 집합이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요 놈의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3하고 마이너스 1이겠네. 자, 그러면 B도 할 수 있죠.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서
정수라는 규칙을 만족하는 게 모여있다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라고 쓰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 뭐 하라고 했냐면 A, X, B 순서래. 그럼 생각해봐. X 입장에서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런데 A가 또 X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이미 마이너스 1하고 3이 들어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들어있는데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X를 구성하려면은 봐. 여기 얘기에 의해서 X를 구성할 때는 요것들로만 쇼핑해야 되지. 그지? 근데 이 얘기가 말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만든 게 얘가 돼야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여기 다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은 X는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중에서 얘는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이란 뜻이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X를 구성할 때는 일단 요거 두 개는 담아놓고 얘하고 얘는 일단 담아놓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요 상태에서 이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두 가지. 이해 5제곱. 479번 해보세요. 자, 볼게. 일단 A집합은 생각할 수 있죠? A집합의 원소가 뭐 있어? 구해봤지? 얼마야? 4부터 시작해서 30 커지면 되는 거 맞아요? 4, 7, 10, 13. 마지막에 6 들어갈 거니까 19까지 가겠네. 인정하지? 자, 여기 중에서 자, 얘네들을 구성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최소한 한 개의 소수가 필요하대. 그럼 이 중에 소수가 누구니? 7, 13, 19. 그지? 그럼 생각해봐. 일단 우리 경우의 수를 공부했으니까 적어도라는 말 보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지 않을까? 그렇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소수가 있거나 말거나 하는 모든 경우의 수니까 2의 6제곱개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치 않는 반대 상황은 소수가 한 개도 없는 상황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해서 빼주기만 하면 알아서 소수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해됐어? 그래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를 세라는 게 아니고 저런 규칙을 만족하게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반대 경우의 수는 소수가 전혀 없는 거니까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이 요 놈들로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경우의 수인 2의 세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지. 정답은 64 빼기 8 하시면 되겠고. 됐어요? 다 끝난 것 같겠지만 하나가 남았거든? 450번. 자, 여기 보세요. 이 한 주제하고 쉴 거야? 정신 차려? 근데 내가 여기를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봐봐. 이건 뭐 제목을 달기도 애매한데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 안에 승질 긁지 말고 봐봐. 또 대답해. 저거 집합이야? 아니야? 이거 집합이야? 아니야? 다시. 이거 집합이야? 아니야? 왜 집합이죠? 양 끝에 이 표시가 있으니까 집합이야. 됐어? 그럼 대답해봐. 얘가 집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양 사이드에 이게 있으니까 집합이야. 됐지? 그럼 다시 너 초록색에서 집합의 원소를 몇 개라고 할 거야? 3개라고 할 거야? 이게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3개라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콤마를 기준으로 끊겨 있는 애들이 3마리니까 3개라고 하겠지. 대답해봐. 얘는 집합이라고 너가 그랬어? 원소가 몇 개야? 4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자, 다시 크게 쓸게. A, B, 얘가 원소로 들어있는 집합이란 뜻이야. 너네가 볼 때는 더블 중괄호라고 보이겠지만 양 끝에 있는 중괄호는 집합이란 뜻이고 여기 있는 콤마는 원소를 구분해주는 기호일 뿐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인 거야. 됐지?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이건 집합인데 원소가 될 수 있나요? 들어가 있잖아.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첫 번째, A가 내가 이제 이 집합을 한번 A라고 했어. A가 A의 요런 표현이다. A가 A의 요런 표현이다. 자, 위에가 맞아, 아래가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틀려. 위에만 맞아. 다시 이거 하고 쉰다 해서 집중해줘. 이 기호는 뭘 뜻한다고요? 누구랑 누구의 관계? 원소랑 집합의 관계. 그럼 너는 얘가 여기 있는지를 볼 게 아니고 뭐부터 보는 거냐면 이 기호부터 보는 거야. 이 기호가 맞으려면 얘가 원소여야 돼. 얘가 집합이어야 돼. 그러고 봤더니 원소네? 맞아. 됐어? 그럼 다시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하려면 이 기호부터 봐야 돼. 이 기호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집합과 집합의 관계. 그럼 다시 이거 집합이야? 왜? 얘가 집합이려면 이랬어야지. 이게 없으니까 집합이 아니겠네? 그럼 애초에 집합이 아닌 걸 가지고 이런 기호를 쓰면 틀렸겠네? 이건 안 되는 거네? 이해됐어? 난이도 최하였어. 대답해. 위에가 맞아, 아래가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틀려? 둘 다 맞아요. 됐어요? 왜냐? 일단 이 기호를 봐. 누구와 누구의 관계여야 돼? 원소와 집합이어야 돼. 그러면 너는 이 기호의 참 거짓을 판단하려면 너는 무조건 얘를 원소라고 읽어야 돼. 얘를 원소라고 읽을 수 있으면 인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들어있어 없어? 바로 위에 여기가 있잖아.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니까 원소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요 기호가 들어가서 맞아 틀려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여야 돼. 그럼 너는 얘를 집합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중에 요렇게 생긴 식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요렇게 생긴 애가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를 끌어와서 만든 집합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건 둘 다 되는 거야. 알겠어? 다. 그러면 뭐야 이거? 위에가 맞아, 아래가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틀려. 아래만 맞아. 왜?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거든. 됐지? 자, 요지랄로 있는 A라고 해보자. 이거만 통과하면 끝난다. 알지? 내가 진짜 이거 가르쳐 너무 안 걸려서 그래.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한 문장을 한국어로 써드릴게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됐지? 그렇다면 이 문장을 우리가 맞다고 인정을 할 거였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됐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항상 맞아요. A에 뭐라고 있어도 무조건 맞아요, 얘는. 그 다음에 질문.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왜요? 원소라고 읽을 거기 때문에 이런 원소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뭐가 맞을까? 둘 다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하지? 이 새끼들 뭐지? 둘 다 맞는 거 맞아? 이건 왜 맞아? 저 원소가 있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온 거야? 1, 2, 3, 4, 5번 중에 누구 데리고 온 거야? 응? 아니지, 저건 집합 대 집합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었네. 잘하는 게 아니야. 1번을 가져온 겁니다. 왜요? 왜요? 다시. 얘를 집합의 관계라고 읽을 거니까 너는 얘를 집합이라고 읽어야 돼. 얘를 집합이라고 읽을 거니까 사실상 이 겉에 있는 중괄호는 껍데기였던 거야. 집합이란 뜻이었던 거지. 이런 원소가 들어있는 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를 끌고 왔어야지. 그럼 얘는 맞아, 틀려? 맞아. 왜? 이렇게 생긴 원소가 여기 들어있잖아. 계속 간다. 아, 힘들어. 맞아, 틀려? 위에가 맞아, 아래가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틀려? 아래가 맞아?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는 맞아요, 일단. 일단 아래는 맞아요? 네. 왜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번을 그냥 끌어다 쓴 거예요. 오, 그래요. 여기가 무슨 기호니까? 집합. 집합과 집합의 관계니까. 얘를 집합이라고 읽으려면 사실상 겉에 있는 건 집합 기호의 껍데기였을 뿐이고 이런 원소가 들어있는지 보면 되니까 이 새끼를 끌고 온 거다. 100점짜리 대답이지. 그럼 위에 건 맞아, 틀려? 틀려요? 왜요? 이렇게 생긴 새끼가 없잖아요. 됐지? 제발 나한테 와서 선생님 공집합이 들어있는 집합인가요? 그런 거를 물어볼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지 보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선생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면서요. 맞아. 근데 왜 원소에 있어요? 아니야. 그냥 저런 그림이 있는 거야. 제발 그렇게 좀 해줘. 자, 50번. 이건 너무 쉬워요. 기억 맞아, 틀려? 니은. 니은 틀려? 집합이 아니니까 틀렸어. 디귿은? 틀려요. 집합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C여야 돼요. C. E를 구부린 게 아니고 C를 구부린 거여야 돼. 리을 맞아, 틀려? 맞고. 미음 맞아, 틀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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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은 나의 일부분이다. 당연한 거잖아. 항상 자기 자신에 속해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52번 같은 거 웃으면서 풀 수 있겠어? 빨리 웃으면서 풀어봐. (1번) 맞아요? 틀렸죠? (2번) 맞아요? 맞아요. 왜요? 집합의 관계라고 읽을 거라서 얘는 집합을 뜻하는 옷이었을 뿐이고 요런 원소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얘네들을 끌어다 쓰면 돼. 알겠지? 이유까지 알아야 돼. 넘어갑니다. 예. 454번. 이제 다 했어.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 짜잘하게 안 푼 거 한두 개쯤 있을걸? 자, A는 0하고 1하고 이래. B는 X, Y, 바. X는 A의 원소, Y도 A의 원소래. 자, 이게 무슨 뜻이야? A에 들어있는 원소인 X와 Y를 끌고 와서 그 새끼들을 곱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란 뜻이지. 이해됐어? 방금 내가 얘기할 때 거의 글자 수가 10글자가 넘어갔잖아. 근데 기호로 쓰니까 얼마 안 걸려. 그래서 뭔가 수학에서 집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복잡한 관계를 그냥 딱 이렇게 써주면 되게 확실하거든.
그럼 생각해봐. x가 될 수 있는 거랑 y가 될 수 있는 거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씩이야? 세 가지지. 그럼 총 9가지지. 그러면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마다 y가 0, 1, 2, y가 0, 1, 2, y가 0, 1, 2인 거를 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마다 xy를 곱하면 되니까 xy는 한 새끼라도 0이면 0이겠지. 그럼 요렇게도 0이고 요렇게도 0이고 요렇게는 1 이렇게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실상 9개가 있지만 해봤더니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1, 2, 4, 0 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B는 0, 1, 2, 4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C 해볼 수 있겠네? C 해볼 수 있겠네? 왜?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에 2x 플러스 y가 x 플러스 2y가 모여있는 집합이래. 그럼 이제 요런 경우의 수마다마다 x 플러스 2y를 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x 플러스 2y. 그럼 요때는 0이었을 거고, 요때는 2, 요때는 4.